이비차 주바츠, LA 클리퍼스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죠. 2024-25 시즌 올 NBA 수비 세컨드 팀에 뽑힐 정도로 수비력을 인정받은 선수. 여기에 평균 16.8득점, 12.6리바운드로 평균 15득점과 12리바운드 이상 기록한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레이드 루머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만큼 클리퍼스의 현재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셀러리캡 전문가 요시 고즐러는 만약 클리퍼스가 그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경우 보스턴 셀틱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등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바츠는 클리퍼스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이 정도의 공격과 수비력을 갖춘 빅맨은 리그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럼에도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언급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클리퍼스의 현재 경기력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5승 16패, 서부 컨퍼런스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제외하고 서부에서 가장 성적이 떨어집니다. 클리퍼스는 11월 한 달 동안 15경기 중 13패나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13패를 기록한 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블레이크 그리핀을 드래프트로 데려왔지만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시즌입니다. 당시 29승 53패로 서부 12위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즌 50승 32패로 서부 5위에 오른 클리퍼스의 저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클리퍼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반전의 시즌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이끌 변수도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도 없고 깜짝 빅 트레이드로 전력을 구축할 셀러리캡 여유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로스터를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주바츠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즐러는 주바츠 가치가 높을 때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게 클리퍼스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즐러는 주바츠는 수비가 훌륭하고 3점 슛을 제외한 공격에서 모든 것을 할 줄 안다. 위협적인 롤맨이 됐고 미드레인지에서도 슛을 던질 줄 안다. 센터가 필요한 팀이라면 이 정도 계약 규모는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주바츠 정도면 1라운드 지명권 2장과 훌륭한 유망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바츠를 트레이드하고 레너드와 하든도 정리한다면 어느 정도 클리퍼스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젊은 선수들로 팀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주바츠의 셀러리 캡은 환상적입니다. 이번 시즌 1,800만 달러를 받고 있죠. 다음 시즌 1,900만 달러, 2027-28 시즌에는 2,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올 시즌 연봉을 보면 제일런 석스, 아이제 하텐슈타인, 토바이스 해리스 등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최고의 가성비죠. 여기에 올해 27살로 나이도 어립니다. 그래도 떠나보내기가 아깝죠. 트레이드 없이 클리퍼스 미래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하든은 이제 36살이고 레너드도 34살인데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미래를 확실하게 개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팀의 주축 선수 없이 몇 년간 클리퍼스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주바츠도 어느덧 3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바츠를 떠나보내고 완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고즐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클리퍼스가 트레이 영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영을 데려온다고 해도 클리퍼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 로스터 구성과 영에 떨어지는 수비를 생각한다면 팀을 개편하는 방향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즐런은 보스턴과 인디애나로 이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보스턴은 현재 제일런 브라운, 데릭 화이트, 페이튼 프리차드가 있지만 골밑이 헐겁습니다. 리그에서 골밑 영향력이 가장 떨어지죠. 실제로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도 32로 제공권 싸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바츠를 영입한다면 2026-27 시즌 단숨에 동부 우승 후보로 우뚝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인디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애나는 셀러리 캡을 초과하는 투자를 통해 팀을 꾸리는 팀이 아닙니다. 그런 팀이라면 마일스 터너를 진작에 잡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베네딕트 메서린의 입지가 불안합니다.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메서린은 애매한 선수입니다. 평균 22.2득점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계약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현재 기량이라면 거액의 금액을 안겨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 셀러리 캡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뜩이나 다음 시즌 4,800만 달러를 받는 파스칼 시아캄,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생각한다면 인디애나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메서린과 함께 하려면 오비 토핀이나 TJ 맥코넬 같은 선수들의 처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고즐러는 인디애나가 메서린과 제러스 워커를 보내면서 주바츠를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디애나가 메서린에게 큰 돈을 쓸 것 같지 않다. 메서린이 클리퍼스로 간다면 장기적인 코어 자원이 될 수 있다. 메서린과 워커, 여기에 1라운드 지명권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선수 대신 픽 위주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인디애나가 보유한 2027년과 2029년 지명권을 주고 주바치를 데려올 수 있다. 내년에 할리버튼이 돌아오면 그 지명권들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말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디애나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 자체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순번을 받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명권이죠. 현재 인디애나는 4승 17패로 동부 컨퍼런스 14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높은 순번의 지명권으로 내년에 유망주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부상에서 돌아오는 할리버튼, 시아캄, 유망주와 함께 우승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일스 터너가 떠나면서 헐거워진 센터 포지션 보강에 대한 의지도 생기겠죠. 고즐런이 주바치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클리퍼스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명과 암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3-24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빅4를 결성했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를 만나 2승 4패로 무너졌죠. 이후 클리퍼스는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FA가 된 조지를 잡지 않고 러셀 웨스트브룩을 떠나보내면서 선수단 정리에 나섭니다. 제프 벤건디 코치를 데려오면서 수비 강화를 위한 컨셉을 잡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23-24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16위 팀이었던 클리퍼스가 이듬해 3위로 올라섰습니다. 타이트한 외곽 수비, 안정적인 주바치의 높이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도 괜찮았죠. 제임스 하든에게 의존도가 높았지만 노만 파웰의 외곽포, 주바치의 성장, 가끔 나오는 레너드의 활약까지 이어지면서 공수 짜임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여름 선택이 훌륭했다면 2025년 여름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파웰을 떠나보냈죠. 재계약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셀러리캡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국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파월을 보내면서 존 콜린스를 영입합니다. 여기에 베테랑 3인방 크리스 폴과 브래들리 빌, 브룩 로페즈를 데려왔죠. 지난 2023-24 시즌처럼 이름값을 보고 영입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리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팀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가 올 시즌 2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피닉스 선즈전에서 뛰지 않는 게 유일한 결장 경기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매경기 온 힘을 다해 활약하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이제 역부족입니다. 하든은 평균 26.9득점, 5.7리바운드, 8.4어시스트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너드는 여전히 잘합니다. 잦은 부상으로 조금 느려졌지만 기록 자체는 좋습니다. 평균 26.4득점, 야투 성공률 51.8%, 3점슛 성공률 43.5%를 기록 중이죠. 관건은 꾸준하게 뛸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시즌 비장의 무기로 데려온 빌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여기서 콜린스가 선발로 나서면서 힘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야투 감각과 리바운드 능력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로페즈와 폴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느린 발로 인해 수비에서 끼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스티브 발머 구단주는 터란루 감독, 로렌스 프랭크 사장과 함께 클리퍼스의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까요? 1983-84 시즌 플레이오프 참가팀이 16개 팀으로 확대된 이후 5승 15패 이하로 시즌을 시작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은 5팀 뿐입니다. 과연 클리퍼스가 6번째 팀이 될까요? 아니면 팀 전면 개편 혹은 감독 교체 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클리퍼스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